송영길 의원이 오늘 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유시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유시민은 이제 반정부 세력이다. 지금 조털레유 반정부 세력론을 제가 밀고 있죠. 뭐 송영길 의원이 얼마 전에 정청래를 예전 같으면은 목을 쳐야 할 역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를 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는. 얘네들은 지금 반정부 세력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당을 흔들고 지금 그 당원대회 할 때마다 뭐 당원들끼리 좀 네거티브를 하고 서로 이제 뭐 치열하게 싸우고 이런 일들은 이제 벌어지죠. 근데 후보들이나 캠프가 이렇게 대놓고 특히 특정 후보에 유리한 어떤 선거판을 만들려는 이런 의도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고 이런 선거는 처음 봐요. 이런 불공정한 제가 볼 때는 당 대표 선거는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이거는 아예 뭐 민주당을 망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렇게까지 나중에 이제 얼굴을 안 보겠다라는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뭐 송영길 의원이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명이겠죠. 그 박지원 젊은 박지원 최고위원이거나 아니면 박규환 최고 뭐 문정복 본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송영길 의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서 이게 국민의힘을 상대로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너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을 거야 그럼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당내에서 그것도 후보가 최고위원한테 야 이거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겠다 뭐 문정복이 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가 회의석상에서 나올 정도라면은 이거는 나중에 서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정도 관계가 아니면은 정청래도 마찬가지잖아. 송영길 의원이 이거 뭐 목을 쳐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정청래를 비판을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시 안 볼 사이라는 거야. 우리 김민석 의원은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면 다 뭐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는 하시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같이 갈 수가 없는 세력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반정부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친문 세력, 반명 세력. 아니 반명은 있을 수 있어. 민주당에 왜 다 친명만 있어야 됩니까? 민주당에 한 반명은 뭐 많을 때는 30%, 적을 때는 한 10% 정도는 됐어요. 아니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안 찍은 사람들이 49%였잖아. 이재명 후보 안 찍은 사람 2022년만 하더라도 민주당 당원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안 찍은 사람들이 49%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선거 때 77.77%, 한 20%대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때는 대통령이 뭐 90% 가까이 득표를 했죠. 그래서 많을 때는 50% 가까웠던 거야, 반명 세력이. 그 다음에 적을 때는 1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대선 직전에는. 그래서 최소 10%는 반명 세력이 있는 거야. 반명, 비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30% 되는 거죠. 대통령과 정청래가 이렇게까지 치고받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30%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30%는 완전히 반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반명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반석도 있을 수 있고 반민도 있을 수 있고 반송도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 당원들이 모두 한 사람만 지지할 수는 없잖아. 대통령이라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100%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명이나 비명이 존재하는 거는 당내에 큰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뭐 가끔 서로 티격태격하고 뭐 논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건 저는 심각할 건 없다고 봐. 그런데 지금 조털레유가 하는 짓은 보면은 민주당 내에 어떤 특정 계파의 움직임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반정부 세력이다.
그리고 유시민이 사실상 반정부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저주를 퍼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할 거다라고 저주를 퍼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재명 정부는 실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유시민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조국당하고 합당하겠어요? 보안사건 막무가내로 무작정 폐지를 하겠어? 그리고 뭐 솔직히 검찰개혁 문제는 그냥 정치적인 하나의 명분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잖아.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서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서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 지금 쟤네들이 하는 얘기는. 혹은 대선 후보로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조국도 대선 후보 경쟁을 할 수 있게 열어달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미쳤습니까? 그걸 왜 열어줍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시민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재명의 길을 갈 겁니다. 중도 보수 확장 노선으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연속 집권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민주당을 위해서도 맞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맞고 민주진보진영 전체를 위해서도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야. 저는 제가 유시민 작가하고 예전에 통합진보당을 같이 했던 진보 색채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왜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고. 이게 진보도 키우고 민주당도 키우고 그럴 수 있는 양수 겸장의 수기 때문에 둘 다 윈윈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보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야. 그게 진보한테도 유익한 거예요. 그게 조국혁신당이 됐건 진보당이 됐건 기본소득당이 됐건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는 만큼 진보정당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야. 영역이. 그게 왜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유시민은 진보연 하면서 이 중도 확장 노선이 실패할 거다. 이재명 정부 망할 거다. 이런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주의자의 언술로 보기도 부적절하다라는 거야. 유시민의 지금 주장들은. 그냥 오로지 조국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뭐 진보냐 보수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어떻게든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이재명하고도 싸울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건 간에 수요일 매불쇼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패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유시민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시민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앞으로 4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이 실패할 거라고 그랬는데 중도 확장 노선으로 열심히 가서 민주당의 민주당의 영토가 넓어지고 재집권의 길이 열리고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하고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해. 그러면은 유시민은 그냥 치매 걸린 노인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4년 전에 뭐 이상한 그 마초개라는 노인네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매블쇼라는 방송에 나와서 헛소리를 했는데 그게 지금은 다 현실이 안 됐다. 저 치매 걸린 노인. 그때 되면 유시민이 몇 살입니까? 이제 한 70대 한 중반쯤 되겠네. 그죠? 지금 68세인가요? 한 72, 셋 됐을 텐데 앞으로 4년 뒤에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노인이 조기 치매가 와가지고 60대에 이미 치매가 와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더라. 4년 뒤에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유시민이 지금과 같이 책 장사하고 시민들의 존경을 받고 이러려면은 이재명 정부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유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시민이 자기가 옳았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나중에도 70대 돼서도 책 팔아먹고 강연 다니고 방송 나오고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시민이 이재명 정부는 실패할 거라고 열심히 저주를 퍼붓는데 이게 4년 뒤가 됐는데 막 더 잘 돼. 그러면은 유시민은 이제 외로운 진짜 독거노인 신세 되는 거지 뭐. 쪽방청 독거노인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유시민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를 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포인트야. 그냥 단지 유시민이 한번 나와가지고 아무 소리나 막 떠들고 간 게 아니라 유시민이 본인이 옳았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정부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매불쇼가 저는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불쇼가 끝이 아니고 이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반정부 활동을 반정부 선언을 한 거예요. 유시민이. 앞으로 4년 동안 나는 이재명 정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팔 걷어붙이고 뛰겠다. 뭐 어디 가서 뛸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유튜브 못 나가게 되면 뭐 김어준은 제가 볼 때는 유시민하고 끝까지 갈 것 같고 최욱은 손을 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욱은 손을 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시민은 김어준은 끝까지 갈 것 같아. 그럼 김어준하고 둘이 딱 붙어가지고 매일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정부 망해라 구슬하고 있을 거라고. 그게 반정부 선언이라는 거야. 저는 반정부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렇게 말을 해놨는데 이재명 정부가 잘 돼봐. 그러면 유시민하고 김어준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가만히 앉아서 망하겠냐고. 계속해서 하는 거야. 계속 시끄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반정부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송영길 의원이 저와 그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아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반정부 선동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 대단히 독선적인 좀 오만한 시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는 그런 이야기하고 그분의 그 이야기는 맨날 맞은 게 아니고 틀릴 때가 많았기 때문에 예. 한 작가의 이야기다라고 참고하고 알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통령은 예.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는 평론가나 운동가나 무슨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 예, 예.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 성과를. 국민에게 가져다 줘야 될 책임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예. 예. 무슨 작가나 무슨 어허. 언론인이 아니잖아요. 예.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과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후보님 지금 전당대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네요. 괜히 나를 이렇게. 아 오히려 지금 저 유시민 작가 얼마 전에 그 발언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님 후보 등록 문제 삼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당원들이 더 송영길을 지켜야겠다고 나서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계양구를 이제 이재명 후보를 모시고 내가 서울시장 나갔을 때 예. 나를 막으려고 서울시장 전력 공천에 저를 후보 자격을 박탈시켰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때도? 그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모든 예. 개딸들 당원들이 당사를 에워싸가지고 외쳐가지고 다시 복권이 돼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아. 꼭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 아 그럼 이번에도 또 뭐 이겨내시겠네요 후보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거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룰 세팅이 끝나긴 했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청년 최고위원제 이게 무산됐거든요. 네. 이거 뭐 차기 당대표 제가 당대표 되면 잘 청년 최고위원 그 2명도 임명하고 해서 예. 청년 특위도 만들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전당대회도 이슈가 될 거예요? 예, 뭐 이슈가 되고 토론해서 저는 일관되게 그 보안수사 요구권을 보완하면 예. 저는 염려는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송영길 의원의 인터뷰를 보셨습니다. 슬로우TV님 조털레유 세무 및 비리조사 합수본 만들어서 털어봐야 합니다. 이 새끼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스프링조이님 이재명 지키는 최고의 스피커에게 슈퍼챗 꼬리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송영길 의원도 똑같은 표현을 썼죠. 물론 반정부 세력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어요. 뭐 현실 정치 특히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위 조절은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반정부 선언 아니냐 이런 얘기를 송영길 의원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뭐 제 방송을 보고 저를 따라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반정부 선언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 무시하면 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반정부 세력이 목표라면은 예컨대 민주당의 당권을 잡으려면요. 지금 조털레유가 청래당이 거의 뭐 막가파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저렇게 하면은 진짜 정치 생명이 끊어질 텐데.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뭐
최고위원한테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문종복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니네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민주당 당원들이 가만히 안 놔둔다. 가만히 안 놔두죠. 아니 박지원이나 박규환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정청래 머슴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몸종짓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 민주당 그런 간신배들을 민주당 우리 당원들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저는 박지원이 이번에 정청래 백으로 공천 받아가지고 금배치 한번 달았는데 이게 끝이라고 봐요. 다음에 공천 어떻게 받을래? 박지원이 누구랑 경선해서 본인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규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취지로 니들은 정치 생명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청래당 뭐 문정복 우리 정복이 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더 이상 정치 안 할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주류잖아 지금 친명이. 그리고 닦아놓고 아니 정청래가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진짜 자기들은 뭐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걸 믿고 저러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냥 뭐 막무가내로 가고 있잖아요. 정도님 꼬리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내 갈등은 어느 정도 이 가열이 되다가도 그 선을 넘질 않아요. 수위 조절이라는 걸 한다고.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천사 누나님 꼬리 잡아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까왕 대장도 있고요. 그래서 선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래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선을 넘어요. 정청래건 조승래건 문종복이건 이성윤이건 최민희건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정치를 한다는 거야 저는. 아니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이제 김민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당이 똘똘 뭉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김민석한테 잘 보여야 다음에 어쨌건 뭐 공천을 받든지 말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어. 지금 청래당 다음에 공천 못 받을 사람들이 다 최고위원 나오는 겁니다. 첫째 이성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성윤은 전준철을 특검으로 추천한 거 하나만으로도 다음에 뭐 감점 내지는 컷오프 대상이에요. 해피수수님 꼬리 잡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최민희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 딸내미 결혼식하고 축의금 받은 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최하 점수 받고 30% 페널티 받고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KTV 사건 있었죠. 또 허구한 김어준이랑 붙어서 유튜버들이랑 붙어가지고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최민희도 하위 감점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민수는 최고위원이 안 되면은 당대표 선거를 못 이겨요. 거기가 누굽니까? 누구 지역구였죠? 원래 이제 정봉주랑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우리 지금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하시는 분. 최근에 뉴 이재명 된 사람 있잖아. 비명의 선두주자였다가 바로 그냥 뉴 이재명의 선두주자가 된 박용진. 거기가 박용진 지역구예요. 박용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데 그냥 우리는 이제 비명으로만 알고 있잖아. 박용진이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강북구에서 민주노동당 간판 들고 나와서 30% 가까이 득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민주노동당이 당시에 그 지역구에 출마하면 뭐 많이 받아야 3% 5% 나올 때 박용진은 30% 가까이 받았어.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정봉주한테 밀려가지고 비명으로 찍혀서 반명으로 찍혀가지고 이제 탈락을 했는데 정봉주하고 경선에서 질 때도 진짜 간발의 차이로 졌어요. 근데 이제는 뉴 이재명이 됐는데 예전에는 비명으로 찍혀가지고 비명 행사 해버린 건데 이번에는 이제는 뉴 이재명이 됐다고. 그래서 친명 쪽에서 박용진을 밉니다. 그럼 박용진이 다음에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은 저는 무조건 당선된다고 봐요. 니콜렉님, 네, 김민석 국회의원 후원에 국민 02 080001 04 2781 56 태수일기 책도 구입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직 후원금이 다 안 차셨나요?
이걸 좀 해야 되겠네. 예, 저는 뭐 다 찼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민수도 다음에 제가 볼 때 공천을 못 받아요. 경선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는 세 사람 있잖아요. 신청종에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음에 공천 못 받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최고위원 출마를 하는 거야. 최고위원이 되면은 그 관례적으로 단수 공천을 해주잖아. 어쨌건 당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를 해서 최고위원과 당 지도부들은 단수 공천을 해줘요. 근데 그거는 관례예요, 관례. 이번에 며칠 전에 김민석 의원이 4대 당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예, 민주당을 뭐 하여튼 혁신하는 네 가지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시스템 공천을 재정비한다라는 계획도 있어.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재정비해서 100% 당원들이 예외 없이 다 경선을 하겠다. 100% 당원들이 공천을 하도록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다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응? 그러면은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는 최고위원이 뭐 되기도 어렵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공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랑 김민석 대표랑 너무 대립되는 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질 않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뭐 2판 4판이잖아.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대단히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은 청래당 의원들은 이제 정치 안 할 거예요? 다음 총선에 다 안 나올 거야?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다음 총선에 다 안 나올 분위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가는 짓을 하는가? 이게 저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 조털레유 세력들이 진짜 반정부로 나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제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당권을 가지려면은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의 50% 이상 지지를 받아야 당대표가 되는 거죠. 당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을 망치고 이재명 정부를 실패하게 만드는 건 민주당 당원의 50%까지 지지를 안 받아도 돼요. 상처엔 흐시디님, 덥고 습한데 애쓰시는 맛소금 꽝님 항상 감사합니다. 까미님들 이번 투표 잘해냅시다. 즉 30% 정도만 가지고 그 다음에 조국당이라는 또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뭐 예컨대 총선 때 만약에 조털레유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한 5% 이상 득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 이상. 그러면은 본인들이 당선될 수는 없는데 민주당을 떨어뜨릴 수는 있는 거예요. 대선 때 조국이 대선 출마해가지고 5% 이상 득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때까지 앞으로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유권자 구조가 저는 뭐 변화하리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5%를 조국이 가져가면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야. 즉 지금 털레반 30% 가지고 자기들이 민주당을 먹을 수는 없어요. 대권을 가져올 수는 없어. 근데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재명 정부를 망하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를 실패하게는 할 수 있다. 유시민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 정부를 실패하게는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쟤네들 판단인 거고, 지금 정청래와 청래당이 왜 이렇게 막가는 선거를 하는가? 제가 볼 때는 헤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도저히 이제 한 집안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볼 땐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나중에 여차하면은 우리가 떨어져 나가서 민주당을 망하게 만들겠다. 이재명 정부를 망하게 만들겠다.
이런 저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표가 얼마인지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자 정청래가 만약에 조털레유가 당을 깨고 움직일 경우에 민주당에서 자신들을 지지할 수 있는 유권자들 당원들이 몇 %나 될까를 확인을 해보고 있는 과정이다. 즉 이재명 대통령을 유시민이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몇 명인지 당원들이 몇 명인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가 출마를 했고 완주를 하고 나를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반정부 선언이다라고 송영길 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반정부 선언이니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전에는 민주당 내에서 이게 당권 투쟁을 하는 정도의 문제였다라면은 지금은 그런 차원을 이미 뛰어넘어서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쟤네들이 나가봐야 별 볼 일 없다라는 거, 이낙연꼴 난다라는 걸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못 움직이지. 진짜 압도적으로 70% 이상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김민석과 송영길을 지지를 하면은 쟤네들이 무서워서 못 나가요. 나가봐야 찬바람만 불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어설프게 진짜 결선 가가지고 정청래하고 김민석이 뭐 비슷한 결과 반반 뭐 51대 49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민주당이 깨질 위험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냥 승리를 해서는 안 되고요.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침구름님, 최한웅님, 매불쇼에 출연해야 합니다. 용역 촉법으로 내부 혐오에 지용문을 연 유시민이 출연했는데 매불쇼가 공정을 바란다면 더 유시보다 온건한 최한웅님을 불러 의견을 묻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욱이가 그 정도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졌겠습니까? 아침구름님. 채우기가 그 정도로 멀쩡한 사람이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죠. 그리고 저는 채우기 제일 나쁜 놈이라고 봐요. 아닌 척하면서 계속 큰 사고는 가만히 보세요. 유시민이 뉴스공장 가서 친 사고가 큽니까? 매불쇼에서 친 사고가 큰가요? SS 썽님? 네. 할 말도 핑계도 못하게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만히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한 5, 6개월 동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큰 사고 친 거는 뉴스공장이 아니에요. 대부분 매불쇼에서 큰 사고 쳤어요. 매불쇼가 더 앞장서가지고 깽판을 치고 있어. 근데 이제 최욱은 아닌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는 뭐 마치 공정한 척. 근데 큰 사고 유시민이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친 사고는 그때 뭐 합당 얘기한 거 이거 하나고 매불쇼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사전투표 전날 매불쇼 나갔잖아. 그리고 이번에도 반정부 선언도 매불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최욱이 절대 믿을 수 없는 놈이고 저는 다 한패라고 봅니다. 이미 이거는 다 편이 나눠진 거예요. 이미 나눠져 있는데 우리 당원들이나 시청자들이 몰랐던 거야.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보니까 모르죠. 오늘 누굽니까? 최강희 평론가라고 있죠.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 매불쇼에 금요일마다 하잖아. 영화평론 방송을 하잖아요. 예, 거기 이제 평론가들 4명 나와가지고 평론을 하는데 미치광이라고 그 평론가가 이제 그만뒀더라고. 예. 점점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신인규 변호사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최강희 씨는 뭐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만뒀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좀 사실 말을 좀 거칠게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예, 좀 터무니없는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재밌자고
했던 얘기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시청자들한테 좀 뭐 오해를 불러일으켰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최강희 씨가 이동형 TV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쇼츠를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최욱이 방송에서는 좀 싸가지가 없어도 사석에서는 이제 좀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 옛날에 그랬다. 그래서 뭐 최욱을 뭐 좋게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싸가지 없이 하는 게 뭐 컨셉인가 보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방송에서건 사석에서건 다 싸가지가 없어졌다라는 거야. 아니 왜 갑자기 싸가지가 없어질까요? 최욱이? 뭐 시청률 좀 올라가니까 뭐 본인 얘기로는 이제 내란 이후에 시청률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니 왜 갑자기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질까 사석에서?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최욱이 겉으로는 그 뭐 개그맨인 척하면 바보인 척하면서 그 시청자들 가지고 조롱을 하고 있는데 농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들을 제가 볼 때는 그냥 바보인 척하면서 나는 개그맨이야. 아니 이놈이 가만히 보면은요. 지가 유리할 땐 언론인이고 이거 박쥐 같은 놈입니다. 지가 유리할 땐 언론인이고 불리하면 개그맨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하다가 욕 처먹으면은 갑자기 나는 개그맨일 뿐이에요. 저는 연예인이에요. 이래. 그러다가 중요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때는 갑자기 언론인인 척하면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어댑니다. 이 교활하잖아요, 그죠? 아니, 박쥐같이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 아니야. 개그맨이었다, 연예인이었다가 언론인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청자들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대충 분리하면은 그냥 웃으면서 대충 넘어가고. 아니 김어준이나 최욱이나 제가 볼 때는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러잖아. 좀 지가 불리하면 무해해해. 아니 듣는 사람이 웃겨야 그게 유머지. 지가 웃으면 그게 유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얼굴에 그 유튜버들의 두 얼굴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시고 이들의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요즘 김어준이 그죠? 김어준이 맨날 뭐고 하고 있잖아요. 요거 아주 코가 달켰더만 코가 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김어준의 말을 믿지 마시고 김어준의 웃음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김어준의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을 저 새끼 저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게 피노키오 증후군 비슷한 거예요. 그죠?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지잖아. 그래서 거짓말하는 놈은 코가 불안하거든. 내 코가 커질까봐. 그래서 코 안 커지게 하려고. 거짓말하면 진짜 코가 커지는 줄 알고 이거 가리려고. 김어준이 이거 하는 거야 이거.